링 비디오 https://daunserve.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h 73 FLW. 진짜로 크리스마스 파티 계획은 뭐냐? 응, 그렇지 않구나. 친척들 다 초대해서 성대히 축하해야지. 술과 음식을 접대하는 게 내일이구나. 그렇지. 이 말이 뜻밖에도 와닿아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돼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해요? 얼마 전 사고가 나서 휠체어에 앉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느린 건 내 잘못이니까요. 초대장은 이미 보냈으니 어지럽히지 마세요. 우리를 위로 RP의 가혹한 말이네. 무엇인가를 깨뜨렸다. 그날 크리스마스 파티 날은 어떻게든 되겠지? RP는 숨을 쉬듯 조용히 집을 나갔다가 크리스마스 파티 시작 5분 전에 나타났다. 좋은 남편, 나는 모든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RP가 들어왔지만 다음 순간 그는 그 앞에 있는 광경에 말문이 막혔다. 샬럿, 내가 오늘 큰 승리를 거두었다. RP는 집에 와서 즉시 밝고 큰 목소리로 발표했다. 30년 동안 일한 RP, 여가를 위해 카지노를 방문하는 RP의 집 습관은 수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카지노에서 그의 승패에 따라 그의 기분이 흔들리면서 불안했습니다. 그 얼굴은 뭐죠? 내가 방금 우리를 위해 승리했습니다. 더 행복해 보여야 돼. 미안 시에나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새 드레스 만드는데 너무 열중했어. 시에나는 RP의 여동생이야. RP와 내가 결혼하기로 했을 때 자주 쇼핑도 가고 뭐든 하던 RP의 여동생이야. 처음으로 그의 가족을 만났어. 가족회의에서 시에나와 나는 즉시 무엇이든 이야기할 정도로 친해졌고 시에나도 바느질을 취미로 했고 만든 모든 것이 너무 훌륭해서 그녀가 즐겁게 가르쳐준 바느질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팔기에 적합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시도가 어색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했고 이제 RP는 내가 만들어준 새 옷을 입게 되어 기뻐요. 아, 역시 이번에는 무엇을 만들어주시나요? RP는 바지를 만들고 있는 옷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RP, 기억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신발이 최근에 찢어졌다고 말했어요. 제가 고객을 방문할 때 당신이 만든 옷이 항상 제 스타일과 잘 어울린다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제 공연에 정말 도움이 돼요. RP는 지금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리며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그 사람의 방으로 가볍게 한숨을 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2시간 정도 몰입해서 바느질을 완성된 바지를 양손으로 받쳐주니 정말 시가 잘 가르쳐줬어. 전보다 더 좋아졌어. 결과에 신났어. RP를 불렀습니다. 새 바지는 RP에게 주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방으로 향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RP는 그가 일찍 들어간 이후로 그의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문을 두드렸다. RP는 여전히 대답이 없어서 나는 부드럽게 문을 열고 안에 오줌을 쌌어. RP가 자고 있었어. 책상 위에 얼굴을 숙이고 소리로 코를 골고 컴퓨터는 여전히 켜져 있어. 정말 넌 더 이상 어리지 않잖아. 내가 담요를 덮으려고 다가가자. 여기서 자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었어. 컴퓨터 화면에 돈을 더 달라는 프롬프트에 큰 손실이 표시되었습니다. 컴퓨터에서 무엇을 도박하고 있습니까? 지금 놀랐습니다. 큰 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윙크. RP여, 나 여기에서 머리를 비비며 잠들었나? RP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여기서 자면 감기 걸릴 것 같아. 내 방에서 허락 없이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완전 정신이 나갔고 내가 그의 컴퓨터 화면을 본 것에 분명히 화를 냈어. 나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저녁을 준비해야 할지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응답하지 않을 때 걱정했다. 일어날 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는 말문이 막혔고 RP의 이기적인 말 정오가 거의 지났고 당신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아내의 의무입니다. 날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RP가 갑자기 일어나 지갑을 움켜쥐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잠깐 음식 먹으러 어디 가세요? 블렌드 요리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맛도 좋아요. 시에나 스타일이 더 좋아요. RP가 돌아서서 저를 거기 서 있게 놔두고 어디를 나갔나요? 내가 결혼한 RP가 결혼 초기에 갔었나요? 그는 이제 서로를 부양해야 한다고 믿으며 집안일을 열심히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RP를 만들 때 RP를 해준 게 그리워요라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요리는 잘 못하는데 새로 모였을 때 알레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 시절을 잊어버린 듯 서투르면서도 진지하게 기념일을 만들어주던 그는 이제 집안일은 여자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칼도 들지 않는다. 오믈렛은커녕 오늘 또 한숨을 쉬더니 유난히 평범한 날 빨래를. 발코니로 향했다. 알피가 눈에 띄게 신나서 나에게 다가왔다. 헤이 샤롯, 우리 기분 전환하러 여행 가는 건 어때? 색다른 여행 당신을 위해 제가 꼭 방문하고 싶은 스키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카지노가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오랫동안 다시 스키를 타고 싶다는 뜻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맞죠? 저는 스키를 좋아하고 그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알피와의 여행은 흥미로. 알피는 내의 승인을 기다리지도 않고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여행을 결정했으며 우리의 날과 마찬가지로 그의 비정상적인 열정에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스키 여행 도착. 우리 왔어요. 세상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은빛 담요였어요. 그 지역은 많은 사람들로 분주했고 어떤 사람들은 슬로프를 우아하게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었어요. 와우, 기특한 광경에 압도당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나갈게요. 그런 다음 내 경외감을 무시하고 알피는 빠르게 스키 리프트로 향했습니다. 알피는 항상 제 자신에게 투덜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그를 따라갔지만 알피는 너무 빨라서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침내 한 번 탔다고 생각하기 위해 나보다 먼저 리프트에 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여행을 갔는데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즐길 생각이 없다. 슬픔과 외로움으로 무거운 마음, 차가운 바람이 내 영혼을 얼리는. 리프트를 탔을 때 예전에는 몽환적이고 즐거운 장면 같았던 것이 이제는 흑백 영화처럼 보였다. 하얀을 가로질러 계속 흐르는 검은 형상들과 함께 위에서 마침내 정상에서 나는 알피를 향했지만 그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미끄러져 갔다. 오, 알피 어린 시절에. 알피는 어려운 슬로프를 타오르며 스키를 타며 감탄하며 플레어를 바라보았다. 50이 넘은 구경꾼들. 알피의 스키에 대한 열정은 관중들 사이에서 드러났습니다. 스키가 일상이었던 옛날과 달리 그의 나이에는 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체력은 약해지고 그의 반사신경은 그다지 대조적이지 않습니다. 내 슬로우 스타트 친구의 모습은 내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멀리서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속도로 스키를 타기로 포기했습니다. 그때 알피가 앞에 있는 스키어 그룹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 군중을 뚫고 돌진할 만큼 않습니다. 안도감에 안도하며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알피는 끊임없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 나일까요? 나는 알피가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자 알피는 그를 향해 스키어를 보냈습니다. 그룹 대기가 없는 경로는 내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피가 나를 뒤에 두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스키를 탔습니다. 알피는 노란색 표시된 구역, 즉 안전하지 않은 제한 구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알피는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를 막았지만 그는 내 전화에 귀가 먹은 것 같았습니다. 알피, 내가 소리치는 순간 들어주세요. 내 발이 그립을 잃었습니다. 이전에 제한 구역에 들어간 적이 없었고 알피가 택한 길을 따르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함께한 장소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상당한 낙하로 나는 비탈길을 굴러 떨어졌다. 어둠 속으로. 부드러운 어둠의 공허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샤롯, 나 없이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알피는 걱정과 기쁨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의 미소를 좋아했고 어쩔 수 없었다. 그 사람에게 다정한 마음이 들어요. 또 내 차례인가요? 오믈렛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애써 말을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네요. 응응,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알피는 따뜻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충분히 차분한 것 같았어. 이렇게 평화롭게 웃는 알피를 보는 건 드물었고 어쩐지 어려 보여서 조용히 내 곁에만 있어주면 충분해. 그 사람이 프로포즈했을 때 했던 말이야. 녹을 뻔했어. 그 다정함에 녹을 뻔했어. 가볍고 에어리 생각대로 그냥 날아가 버릴까?
평화롭던 알피가 갑자기 악마로 변해 나에게 황금 곤봉을 들이댄다. 넌 그냥 집안일만 하고 내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 말만 하면 찬물이 튀는 것 같아서 나는 금방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꿈을 꾸고 있었다.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뜨다 하얀 천장이 보이고 기계의 비소리가 들렸다. 마취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고통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머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눈으로만 둘러보려 했다. 그런데 주변엔 아무도 없었는데 목소리가 모기보다 약해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혼자서도 겨우 AUD 났다. 그런 위험에 뛰어든 알피는 걱정이 컸다. 알피는 꿈 때문에 걱정이 앞섰다. 그 사람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느꼈다. 알피 외로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가슴에 불안감이 차올랐다. 다가오는 발소리는 정말 서투른 진리군. 되찾은 의식도 모르고 알피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혹하게 중얼거렸다. 이제 넌 내가 투덜거리며 투덜대도 괜찮을 것 같구나. 알피는 계속 편하고 집안일도 잘해서 내가 머물렀는데 지금 그 사람의 예상치 못한 차가운 말이 마음을 휩쓸었다. LP 말을 하려고 했는데 또 소리가 나오지 않고 알피가 졌다. 자기 세계에선 안 들려. 그냥 빨리 퇴원해. 알았어. 안 그러면 집안일도 다 해야 하고 그게 문제야. 바빠서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정말 부족했다. 사랑해. 뭔데? 일어났어. 알피 드디어 나한테 관심을 보였는데 걱정해서가 아니라 깨어있으면 움직여. 일과 집안일을 병행해야 울고 싶어지네. 가혹한 말에 눈물이 더 빨리 흘렀다. 진지하게 알피 차갑게 중얼거리고 다시 방을 나갔다. 알피 의식이 맑아지자 나의 미약한 목소리는 건조한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손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더군요.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떨며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간호사가 도착하여 상냥하게 웃으며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마취 때문인지 통증은 느껴지지 않는 동시에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말의 무게로 목소리가 떨렸다. 간호사의 얼굴이 흐려지더니 잠시 머뭇거린 뒤 의사가 설명하겠다고 하고 급히 전화를 했다. 간단한 검사 후 의사는 가혹한 현실을 제시했습니다. 척추를 심하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어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충격으로 거의 기절했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강요당하게 되어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알피는 이미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차가운 행동 간호사가 나를 불쌍히 바라보는 모습에 마음의 납덩이가 떨어진 느낌이었어. 혼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점점 더 비참해졌다.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보았다. 알설렌 얼굴. 알피 자는 척하는 거야. 내 인생 힘들게 하지 마. 빨리 빈정거리기 시작했지. 내가 제한 구역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알피 너와 내 레벨이 달라. 혼자서 감당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절부절 못하게 방해했어. 알피가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되니까 혀를 찰칵 소리가 나면서 내 부담이 더 늘어났다. 그는 테이블 위에 큰 가방을 던졌다. 여기 병원 물건이 있다. 일이 너무 바빠서 다시 올 수 없으니 잘 지내라. 당신의 알피가 너무 많이 변해서 내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과거의 사랑의 약속이 존재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알피가 떠났습니다. 마침내 퇴원하는 날, 내 휠체어도 없이. 간호사가 친절하게 유엔 친숙한 나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휠체어. 나는 알피가 내가 머무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병원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의 언어 학대를 듣지 못한 것은 아마도 내가 퇴원할 때쯤에는 작은 자비였을 것입니다. 세일이 끝나서 사방이 분주했다. 평소라면 주저없이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을 텐데 지금은 휠체어에 갇혀 있어서 눈물을 참는 것이 무거워서 집에 올 수 있었다. 예상대로 알피는 없었다. 집에는 장벽이 없었다. 이전에 고려한 적이 없는 무료 제시된 도전과제. 작은 계단조차도 극복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구에 높은 계단이 있었고 경사로가 없이 휠체어에서 내려 다양한 지지대를 사용하여 내부에서 고생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끊임없는 재활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던 나의 작은 다리는 이제 달팽이보다 느리더라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다. S는 끌고 가면 걸을 수 있었다.
알피는 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걱정에 김이 하나 없이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왼쪽 순간 말문이 막혔어. 그냥 뒤로 물러서서 다리가 이대로 꼼짝도 못하겠어. 서 있는 것도 요리는 고사하고 넌 쓸데없는 짓이야. 날 부양하는 게 내 의무이고 넌 짐일 뿐이야. 이렇게 가혹한 난 늘 응원해왔어. 알피 너 자유롭게 살게 놔뒀는데 이렇게 보답할 줄은. 알피는 전보다 더 공격적인 것 같던데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진지하게 크리스마스 파티는 어때? 말하지 마. 넌 그런 것 같아. 모든 친척을 초대하고 크게 축하하기 위해 술과 음식을 접대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당황하면서도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느린 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이미 초대장을 보냈으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알피의 분노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나에게 압력을 가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니 당신은 당신의 의무를 훌륭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뭔가가 내 안에서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해낼 거야.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지. 결국 알피는 내 다리도 언급하지 않고 나갔다가 다시 뒷모습을 지켜보며 나갔다.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에 애쓰던 중 굳은 결심을 했으나 관여하지 않은 몰래 들어간 것 같았다. 자주 외출하고 크리스마스 파티 당일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알피는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히 집을 나갔다. 파티가 시작하기 5분 전에만 나타났다. 좋은 남편이다. 모두에게 인사해야 할 곡을 흥얼거리며 인사해야 한다. 알피가 들어와 현장에서 말문이 막혔다. 크리스마스 파티는 이미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작됐는데 이게 뭔데 내가 직접 초대장을 보냈다는 게 믿겨지지 않지? 준비도 돕지 않고. 맞이하는데 신경도 안 썼지. 늘 좋은 남편이라고 자부하던 알피는 걱정이 컸어.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자신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늦을 것이라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방에서 시계를 보았지만 시계 바늘은 앞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안녕 샬롯. 친척들 앞에서 알피는 평정을 잃고 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짜증이 극에 달해 알피가 억지로 내 어깨를 잡았다. 아 이게 뭐야? 크리스마스 파티 나 없이 시작됐어. 밀어낼 것 같은 힘으로 내 어깨를 흔들었다. 멀리서 오는 손님들을 생각해서 시간을 앞당겼다.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나를 어리석게 보이게 만드는 초대장을 보낸 후에 시에나가 개입하여 알피의 손을 내 어깨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시에나는 내가 시에나 알피를 불렀던 파티 전에 알피의 경로에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남성 우월주의의 희생자이자 시에나의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불만을 듣고 계속해서 그에게 경고했지만 아무것도 알피에게 공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알피는 힘들게 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아와 저는 스키 드립 사고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즐거웠어야 할 여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 겪은 일도 포함해서 다 얘기했어요. 힘들었을 텐데 샬롯 시에나가 사과했어요. 형의 행동에 대해 정말 미안해요. 사과한다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걸? 부족하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시에나는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 모두가 도와주기로 동의한 상황을 설명한 후 친척들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알피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유능한 남편임을 자랑했습니다. 친척들은 처음에 제 이야기를 함께 듣고 놀라서 공감했습니다. 불안 가득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희망의 빛으로 바꾸다 진실에 놀란 알피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은 다른 친척들 앞에서 항상 착하게 행동했지. 그렇지 않나. 나는 연기하는 게 아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어. 샬롯의 모든 건 분명히 내 잘못이야. 웃기지 마. 쟤는 꾸며낸 이야기로 피해자 흉내를 내는 게 틀림없어. 시에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편이야. 계속 지어낸 게 아니야. 병원에 갔는데 딱 한 번만 방문했다고 해서 일하느라 바빴어. 그들은 바빴어. 카지노에서. 시에나가 머리를 부딪혀 알피가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는 빨리 보복했습니다. 나는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파티를 준비하면서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이 카지노에 계속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처럼 눈치가 느린 여자는 필요 없었어. 결국 너 없이는 편할 것 같아. 이제 막 보복을 시작한 알피는 장애가 있는 아내를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친척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다. 카지노에 자주 가세요. 모두가 그녀 편에 서 있어요. 엉망으로 만든 것은 그녀의 잘못입니다. 그냥 그녀와 이혼하겠습니다. 알피가 자신의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가 알피에 대한 신뢰를 잃은 친척들이 선언한 이혼을 침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선언 혼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의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는 나에게 좋은 결과로 판명되었습니다. 마음에 안도가 들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신청은 곧 제출되었지만 알피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재산의 일부를 원합니다. 시에나의 조언에 따라 이것을 본 것에 대해 우리는 개입했고 알피는 결국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나는 알피를 예전에 남겨두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에나와 다른 친척들 덕분에 집의 이사가 빨리 완료될 수 있게 도와주었고 감사한 한편 알피의 나쁜 평판은 친척들로부터 이웃들에게까지 퍼져 직장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유능한 남편으로서의 평판은 무너지고 의도적으로 나를 밀어붙였다는 소문이 과장되었습니다. 스키장 장애로 인해 회사에서 좌천되어 곧 사임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직후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샤로트 다시 시작하자. 나 없이 외로울 거라. 놀랍게도 그것은 알피 혼자였고 아마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는 나를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알피는 계속 내 침묵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나는 오믈렛을 요리할 수 있지만 쇼핑과 다른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쌍합니다. 바로 그가 피해자 역할을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없습니다. 알피 제발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서 당신 자신이 엉망이 되어 당신이 장애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은 집안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더 나아졌습니다. 꺼져. 바로 알피의 이기심에 짜증이 나서 날 노예 취급하고 장애인이 된 나를 버리고 반박했어. 이제 내가 널 돌봐달라는 거겠지.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야. 우리는 인연이 있었으니. 그렇죠. 제발 저한테 다시 연락하거나 엮이려고 하면 평생 요청이에요.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할게요. 전화를 끊고 그 사람 번호를 차단하고 나중에 집 전화번호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알피의 저축액이 바닥나고 있다는 소문이 더 깊어졌거든요. 도박빚에 빠져 가난해진다는 소문이 진위는 불분명한 반면 정기적인 식사 모임 이후 친척들은 더욱 가까워졌다. 나는 후배 친척들의 조언에 따라 손수 만든 물건을 온라인에 팔라는 조언에 시작했어요.